2020년 11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빅토리아주 16일 연속 확진자 0명 소식과 크리스마스 전 각 주경계 전면 개방 소식,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 조정 소식과 코로나 백신 효과 90% 기록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어제 일요일 기준으로 16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멜번 광역권과 지방지역 14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0명을 기록 중입니다. 14일 평균 확진자 수를 0명을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11월 22일로 예정된 추가 조치 완화 일정은 앞당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부터는 집에서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는 50명, 실내 공간에서는 4평방미터당 1명의 규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최대 10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뉴질랜드에서 멜번으로 오는 항공편이 취항을 하여 국제선 서비스가 재개가 되었는데요. 빅토리아주가 안정화가 되면서 연방 정부에서는 호텔 격리 프로그램 역시 재개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이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 가운데 그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퀸슬랜드에서 호주 입국 상한선을 150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여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이 호주로 입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0억 달러에 이르는 호주 교육산업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000개에서 1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시드니에서만 입은 경제적 손실이 25억 달러에 다다른다는 조사가 발표되며 지금같이 계속 국경이 봉쇄가 될 경우 호주 유학생은 내년 중반까지 30만 명 가까이 감소를 해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A주는 빅토리아주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12월 1일부터 주 경계를 빅토리아주에게도 오픈하기로 결정하는 등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각 주별로 국내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열린 전국 비상내각 회의에서 서호주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모든 주 경계를 오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신 서호주주는 자체적인 주 경계 개방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제외한 다른 주 주민들은 14일 격리 기간 없이 WA주로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호주에서 가장 먼저 주 경계를 봉쇄하며 222일간 폐쇄됐던 서호주 경계도 마침내 오픈이 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는 주 경계 개방에 소극적인 주들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퀸슬랜드 주가 시드니 주민들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빅토리아주 주민들에게 주 경계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주 총리의 행보에 정치적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맥과이어 의원과 5년간 내연 관계였던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리를 비리 유착 의혹과 관련해 반부패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의안이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의회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에서 발의한 해당 안건은 여당인 자유연립을 제외한 야당 및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찬성 22대 반대 15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해당 동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호주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구직수당인 잡시커 수급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코로나 보조금은 2주에 250불씩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원금을 2주당 150불씩 3개월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잡 메이커의 경우 만 16세에서 29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 중 잡시커나 일자리 찾기 수당 등 다른 지원을 받는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일주당 200불을 지원하게 되고, 만 30세에서 35세 직원의 경우 100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원안은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아 회사에서 이들을 해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야당에서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 법안이 제안이 되었지만 하원에서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미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 45세에서 64세의 실업률은 4.7%에 불과한 반면 25세에서 35세 청년 실업률은 10.4%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연방 정부는 백신 프로그램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3월에는 호주에서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3상 임상 실험 중간 결과에서 코로나 예방에 대한 효과가 90%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총 43,528명이 참여한 실험에서 극히 일부인 94명의 데이터만을 분석한 내용이라 아직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지만 다양한 인종의 환자들에게 백신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안에 5천만 회분, 2021년에는 최대 13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 여러 계약을 통해 총 1억 3,4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는 1,000만 회분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협이 점점 감소하는 가운데 백신 효과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경 및 주 경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